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이번 주는요. 네. 뉴욕 증시는 간밤에 3대 지수가 일제히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P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던 건 아무래도 IPO 대어로 꼽히는 ARM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날에 25%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렸던 일정이었는데 굉장히 격한 시장 반응이 ARM 주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국내장에 분명 영향을 줄 텐데요.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시장 이야기 같이 진행해 보시죠. 어제 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오른 채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1.5, 코스닥은 1.9%나 상승했죠. 거의 대다수 섹터가 각 지수 대비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도 훨씬 더 많았고요. 자, 코스피 쪽 보시면 상승 종목 비중이 무려 71%, 기관 측에서 반도체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 비중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쪽,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종목이 132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120여 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어제였죠. CPI에 대한 안도랠리가 있었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 수급 영향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수하자 금융투자가 현물 매수하는 움직임이 연결되면서 어제 대다수 섹터가 올라갔죠. 특히나 반도체 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반도체 바닥론이 등장했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 정공정, 소부장 너나 할 것 없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붐은 반드시 온다, 반분온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셀도 올랐고요. 장비주도 올랐고 포스코 그룹주도 올랐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이슈 영향도 조금 있었겠죠. 2차 전지 쪽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EU 측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2차 전지를 조금 규제하려는, 전기차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EU의 중국 규제, 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생겼습니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쪽도 좋았는데 다만 야스나 선익 시스템 등의 일부 종목은 윗꼬리가 달렸다는 점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초전도체 종목도 모처럼 강세였죠. 우주항공은 최근에 계속 좀 좋은 분위기였죠. 일부 제약 바이오 쪽도 괜찮았고요. 한동안 조정을 겪었던 엔터주도 하반기 신인과 컴백 일정이 많다라는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이 워낙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어제였기 때문에 상승 쪽이 많았고요. 하락 쪽에서는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았던 비료, 사료, 요소수, 게임 등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은 네오위즈가 15% 급락한 영향을 받았네요. 자, 시간 외로 가본다면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맥스트나 덱스터 등의 종목들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ARM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넥스트칩 혹은 가온칩스 등의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그리고 개별 뉴스로는 에이블 CNC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잠시 후에 짚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눈에 띄는 2차 전지 내에서 장비주들의 시세도 살펴보죠.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 상승률은 어제 상승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을 했는데 반영이 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2차 전지 장비주들 전반이 강했다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2차 전지 장비사들의 수주 소식도 꽤 있었죠. TSI와 아바코가 무언가 수주를 했는데 매출액 대비 비중이 꽤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테크 수주 소식도 있었고 그에 앞서 9월 7일에는 윤성 FNC 수주도 있었죠. 이렇게 장비사들의 수주 소식이 공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비사들 9월, 10월 발주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주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등이 증권사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보통 2차 전지 양산 진행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조인트 벤처가 설립돼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나면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서 장비 시즌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그 시즌이 맞물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꽤 있죠. 미국 시장이 개화했고 조인트 벤처가 설립됐고 대부분 공정에서 지금 장비 발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조금 저가 수주를 했었던 장비사들이 단가를 올릴 만한 힘을 받아가게 되죠. 그런 시기가 맞물린다면 2차 전지 장비 좀 보자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장비사들 올해 수주 잔고라던가 꽤나 그 전망치가 높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키움증권의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장비사들 충분히 모멘텀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그중에서도 LG 엔솔 공급망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NT와 하나기술을 탑픽으로 꼽기도 했네요. 2차 전지 장비들 고객사별 밸류체인 간략하게 정리를 해뒀던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LG 엔솔 향을 주목하라는 키움의 내용대로라면 이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사에 모두 들어가는 장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사들 보통 얘기할 때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턴키로 맡길 수 있는 장비사들이 더 주목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턴키 수주 가능한 업체들 위주로 추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반도체 이슈요. 반도체 쪽 업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으나 조금 지연되는 듯 했죠. 그런데 어제는 마치 관련한 뉴스가 약속이라도 한 듯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SK 하이닉스가 인텔과 DDR5 관련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ARM IPO 흥행 소식도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인위적인 감산을 중단할 거다 이런 분석 등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에서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요. 자, 모건 스탠리도 이틀 전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AI와 HBM이 업황 반등을 주도하고 그 뒷단에서 낸드가 반등하면서 기본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더니 2분기 세계 낸드 매출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디램 4분기 재고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그래서 감산 등의 투자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고 정상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9월 7일부터 디램 값이 반등하는 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재고 정상화 과정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일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내용들이 어제 반도체를 자극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권가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면 대주주 양도세 등 연말에는 어김없이 좀 부담 요소 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자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최근 수급도 많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업황이 회복될 경우 투자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도를 맞춰갈 때 반도체 장비들, 특히나 전공정 장비는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전공정 장비를 보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공정 장비는 미세와 선단공정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어제 좀 살폈었죠. 그래서 EUV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EUV 종목들이 한 5에서 6% 모두 다 올라간 채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전공정 장비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어제 강했고요. 유진테크, HPSP, 어닐링 장비 쪽도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세화 공정에서는 EUV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소재 부품단에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투자 선택지는 달라질 겁니다. 잠시 후 진만쌤과 좀 더 자세히 전략 챙겨보시죠. 자, 그리고 반도체를 자극하는 뉴스 중에 하나 ARM이 되겠죠.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고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51로 결정이 났고
받고 상장을 했죠. 뉴욕장에서 엄청난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2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시총을 기준으로 본다면 86조가 넘어갑니다. SK 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은 거죠. ARM 관련해서 반도체단에 좀 호평을 자극할 여지도 있는데요. ARM 관련주로 본다면 주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텔레칩스, 가온칩스, 넥스트칩 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 오늘 반응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금쪽이들의 선택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큰 곳이 지금 유럽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유럽권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죠. ECB 예상 밖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까지 치고 나갔죠.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라면서 인플레 투사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코멘트로 필요한 기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막바지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유럽권은 지금 경기의 우려감 상당합니다. S&P 글로벌 기준으로 유럽은 8월 서비스업이 위축됐습니다. 유럽의 서비스업, 유럽의 관광인데 라는 걸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관광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이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위축됐고 제조업은 안 그래도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 경기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10회 연속 인상했는데 설마 더 올리겠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도 경기 우려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을 내놓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부양의 의지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부양책을 내놨는데 약발이 들지 않는 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재정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왔네요. 어찌됐건 이 ECB의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이나 혹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은 우리 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분위기와 함께 이 모든 내용들이 뉴욕장에 녹아들었죠. 뉴욕 증시 일단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CPI에 이어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도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는 동일하게 하락했고요. 에너지가 급등한 영향 알고 있던 내용이라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5달 연속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결국 강력한 미국 경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골드만삭스가 물류 운송 쪽인 페덱스의 점유율 확대되고 있다. 산업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류 운송의 대표 주자인 페덱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RM 상장 후 폭등을 했고요. 금융주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IPO 이슈가 있을 때는 금융주가 조금씩 움직임을 동행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시세인데 우라늄 관련주들 매일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개월 상승률을 보니까 미국에서 우라늄 관련주로 구분되는 종목들 거의 다 평균 30% 정도는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해보죠. 자, 유가 올랐습니다. WTI 90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공급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죠. 자,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RM 25% 상승했고요. 크루즈 종목들이 4에서 5% 동반 강세 나타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리비안과 루시드를 샀다라는 얘기 속에 리비안, 루시드 올라갔고요. 수소 전기 트럭 인도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니콜라가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이슈가 많았던 오늘이었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산업재, 캐터필러, 디어 등까지 같이 올랐죠. 금융, 에너지, 광고, 철강, 반도체까지 상승 섹터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진 쪽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선전해줬던 헬스케어가 오늘장은 내렸고요. 의료기기, AI 쪽에서는 비교적 약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전기차 쪽이 그래도 뉴욕장에서 좀 도드라지게 괜찮았는데 지금
지금 EU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슈가 이 전기차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드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한국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한번 기대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뉴스로는 또 신고가를 달성한 것이 바로 미국의 변압기 PPI가 되겠습니다. 8월에도 이제 7월 변압기 가격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또 상승이었는데 8월 PPI 역시나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리쇼어링으로 미국의 공장 짓고 인프라 깔고 에너지 전환 혹은 이상기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시스템이 필요한데 노후화된 전력 시스템을 싹 바꾸는 수요까지 맞물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곳곳의 기업들은 변압기 부족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에서 변압기 쪽도 체크해야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다만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 관심받아서 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메리트가 떨어질 여진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죠. 산업 뉴스입니다. 의료 AI 이야기는 계속 나오네요. 루닛이 영상 진단 정확도가 100%에 근접했다. 40개 국가에 팔려가고 있다라는 얘기 있고요. AI 적용 의료기기 국제표준이 추진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료 AI나 로봇 이슈 그리고 설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온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갈까요? 네, 9월 5일에 디스플레이 업종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의 증권가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낙폭이 과대했던 쪽인데 어제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먼저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이 15개월 만에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라는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8월에 ICT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이나 다른 쪽들이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수출액을 본다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7%가량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품목 중에서 8월에 디스플레이만 수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향으로 OLED 디스플레이가 확대됐고요. 베트남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한 공장이 또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수출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확대 추세에 따라서 OLED 점유율도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LCD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중단이라던가 사업 축소 때문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OLED가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낙폭이 과대했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보자. 하반기에는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가량 올랐고요. 나머지 부품이나 장비단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이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9월 5일에 브리핑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디스플레이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는 확실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세트 수요들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성수기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아이폰 15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OLED 쪽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BOE 중국의 이 업체에서 좀 양산 관련해서 어려움을 빚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번에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위주의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차량용 OLED 쪽에서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9월 5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중국의 BOE가 기술 수율 쪽에서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사 이익을 국내 업체들이 누릴 수가 있겠죠. 아이폰 15 패널 공급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승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4분의 3 정도를 싹쓸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상위 모델 2종의 패널 공급을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죠. 물론 3분기에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규모를 확실히 많이 줄일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하게 올해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 쪽에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주문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형 OLED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3년 만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외에도 지금 사진처럼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고급차의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이제 어둠의 터널을 좀 지나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앞서 우리가 체크해봤듯이 OLED TV 출하량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가운데서 TV 패널 100만 대 정도를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 수요의 회복 지연이나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확실히 이 대형 OLED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보자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까지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이제 TV라던가 모바일뿐 아니라 지금 차량용 전자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돌파구는 없을까요? 바로 이제 게이밍 디스플레이를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니터 이외에도 게임을 할 때 큰 화면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TV까지 범위가 확대되고요. 높은 수준의 성능이나 외형 같은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더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계 게이밍 모니터 시장 같은 경우 올해 12조 원에서 10년 뒤에는 23조 4천억 원까지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스포츠라던가 여러 가지 게임 산업과도 함께 협업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직 이쪽이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뛰어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었을 때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자라는 게 업계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낙폭도 과대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쪽인데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반등의 시간이 돌아온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쪽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외됐던 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가나 안 가나도 살펴주시죠. 네, 그리고 오랜만에 가나 안 가나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에이블 CNC가 중간 배당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에이블 CNC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이 미샤라던가 어퓨 그리고 스틸라 등등의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매출이나 이익 쪽에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배당을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배당률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9%, 주당 배당금 1,270원, 그리고 배당 총액은 330억 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시세 연결될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블 CNC가 어제 시간외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얘기 또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정부가 밀고 있는 산업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우주도 빼놓지 않고 거론이 됐었습니다. 정부 신성장 4.0 전략에서 신기술 분야의 한 켠을 차지했었죠. 독자적인 우주 탐사. 국내는 우주 쪽이 약했었는데 이게 민간 투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대한 모멘텀도 꽤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일상 속의 우주를 꿈꾸겠다라며 글로벌 업체들이 우주 쪽에 뛰어들었습니다.
들었던 바가 있었죠. 스타링크, 원웹, 아마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연결되는 기업들도 같이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장 우주 쪽에서는 우선순위로 많이 꼽히는 게 바로 인텔리안 테크였었고요. 이런 우주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반도체와 기판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는 3, 4, 5월경에 꽤 많이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주 과거에는 정부 주도였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 흐름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중간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거죠. 긍정의 촉매제는 빅테크 업체들이 위성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주에 기반한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바로 최근의 우주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업 비행도 버진 갤럭틱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국내에서는 우주항공청, 우주작전대대 등의 일정을 연초부터 기다리고 있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주 관련한 기업들 9월 12일에도 한 번 더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세트레가이나 AP위성, 인텔리안 테크 등의 종목들을 좀 더 우위로 보는 곳도 많고요. 제노코 등의 종목을 살피는 곳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진만쌤이 AP위성 얘기를 좀 주력으로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갈 거고요. 하이난연구원의 내용이었죠. 내년은 우주항공.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예산을 봤을 때는 결국 내년도 우주항공 예산이 늘어났고 특별 편성된 부분도 국내에서 있었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 본다면 보자라는 거죠. 내년까지 바라볼 종목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우주항공 종목들 인텔리안 테크가 5% 올랐고요. 세트레가이, AP위성 강세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시간 외에서 수주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 외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들여다볼 우주항공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분위기 괜찮았고요. 어제 국내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해주시죠. 이제 조금 쟁여놨던 현금을 써보자라는 전략을 어제 주셨었는데 그리고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한다라며 어제 주신 전략이 딱 잘 맞아 떨어졌어요. 반도체도 강했고요. 시장과 반도체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시장 어제 말씀드렸던 전략이 거의 다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쪽의 상승이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뭐 개장 초에라도 썼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던 ARM의 상장이 좀 이슈가 좀 몰이가 됐는데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막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되게 없었었는데 어제는 이제 조금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좀 ARM으로 좀 되게 환호를 많이 하셨고요. 좀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팹리스 회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바톤 터치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뭐 선뜻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기 또 금요일에 또 이제 또 비도 오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실상 시장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뭐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오늘은 뭐 따로 신규 매수보다는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조금 환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추세는 유지하되 뭐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해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전날 즉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일단 단기 상방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1조 이상 매수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또 매물로 또 차례 작용이 될 수 있어서 개장 초에 나올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소급 상황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좀 게 보고 대응하자. 네, 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종가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지수 편입 같은 이슈들이 있어 종가 변동이 좀 심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개장 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또 매도하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장의 색깔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다라는 점 어제 너무나 과수급이 나와서 살짝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쪽이요. 어제 저희가 미세공정 중요성하며 EUV 관련한 얘기를 나눴었고 FST 얘기해 주셨는데 시세도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대응을 할 때 지금 ARM 이슈로 접근을 한다면 텔레칩스, 가온칩스, 넥스트칩, 코아시아 이런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고 아니라면 전공정 장비라던가 아니면 전통 반도체 쪽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월요일에 보고 대응하자 하셨는데 월요일에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리 본다면 어떤 반도체 봐야 될지. 저는 일단은 아까 어제 이제 FST도 그렇고 일단 장비 쪽의 발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부장에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일단은 장비 쪽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평택 P3나 아니면 이제 테일러시 미국 공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비 쪽 발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는 장비 사이클이 조금 더 빠르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장비 단에 있는 종목들 먼저 종목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도 이제 사실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오히려 종가 정도가 더 괜찮을 것 같고 시초가 이제 ARM 관련 이슈로 해서 이제 테마성 이슈들도 해서 전반적으로 막 올랐다가 또 우르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 정말 못 참고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 아니라 이제 종가 정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내가 하루 정도는 1거래일 정도 좀 버틸 만한 그런 인내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오늘 또 ARM이 또 많이 올라서 이게 그 부분들도 낙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질문으로 곧장 가보면 디스플레이 쪽이요. 디스플레이 어제 간략하게도 얘기했고 오늘 수정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도 해주셨는데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의견과 탑픽 주신다면? 네,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함께 사이클 산업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금 사실 반도체와 OLED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사실 반도체의 매출이 늘어나면 OLED 향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전장이든 혹은 이제 가전이든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발목 잡았던 요소들이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함으로써 OLED 쪽은 숨통이 쪽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사장 산업 LCD처럼 사장 산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OLED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성장성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즉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만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그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게 워낙 지금 좋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쪽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상황이어서 매 분기마다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차익금 이제 돈을 좀 빌려서 좀 투자할 수 있어요. OLED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좀 현금이 부족했었던 상황에서 좀 이제 목마른 구간에서 좀 이제 물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사실 이제 좀 단점은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맞아요. 매번 분기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꺾이면서 좋게 나왔던 주가들이 확 꺾이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부가 엄청 크게 이탈은 하진 않습니다만 상방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조들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번 폭삭 주저앉았다가 확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사장 산업이
되기 초기에서 이제 매번 적자가 나오다가 흑자 전환에 대해서 매번 기사가 나왔다가 이 부분들이 꺾이면서 주가가 많이 꺾였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흑자를 보고서 사실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는 그런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급할 건 네, 없다. 급할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보고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 쪽과 함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다. 왜냐 지금 2차 전지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을 어느 정도 일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관련도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 하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 야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야스 네. 어제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윗꼬리라고 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이 소화를 못했다라고 이야기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물 소화가 한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사가 나왔었을 때 더 가볍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하락할 거야라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한번 관련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관심주 야스 얘기해 주셨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뭐 급할 건 없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천천히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진만스픽으로 갔다가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 AS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진만스픽은 2차전지 장비입니다. 어제 장비사들 흐름이 괜찮았고요. 뭐 발주 관련해서 수주를 따낸 공시가 최근 들어서 각 업체들별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셀이나 뭐 소재 대비 못 갔던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게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은 무엇인지요? 네, 제가 장비주 얘기했을 때 보통 장비주들이 근접해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가져와 봤는데 뭐 유의미하게 최근에 이제 뭐 CIS도 그렇고 어제 아바코도 그렇고 장비 발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련된 업계에 있는 즉 이제 장비 사이클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너도 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제 시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실 장비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성장에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 다만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장비 발주들이 이어가면서 장비 사이클이 한 번 정도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들 대장주들 쉬어갈 때 그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 장비주 코멘트 드릴 때 DNT 말씀을 드리면서 코멘트 드렸었는데 어제 뭐 종가 변동성이 10% 이상 나와서 뭐 기관이 매수를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실제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후발주자들을 또 다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아바코가 이제 좀 공시가 나와서 관련돼서 아바코 여전히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워낙 이제 많이 공장을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바코가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코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전한 최강자죠. PNT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아바코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좀 저기 보시면 이틀 정도 음봉 강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저때 아마 좀 이제 밀렸다 공시가 밀렸거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수주를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적으로 있어요.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만회하는 양봉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와 아바코로 추려주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주항공 쪽은 앞서 살폈는데 최근 들어 진만쌤과 했었기 때문에 AS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9월 12일이었죠. AP 위성 얘기해 주셨고 어제까지도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우주항공 종목들 말씀 주셨던 거 AS 부탁드릴게요. 네, 흐름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도 너무 이제 차갑게 이제 빠지지도 않았고요. 너무 뜨겁게 장대 양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천천히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한 번 정도 뭐 스타링크나 관련된 스페이스X 혹은 우주 관련된 국내 이슈들 따라서 시초가에 엄청 세게 나오는 이제 그런 하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AP 위성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이 끌고 가자. 한 1주에서 2주 정도 혹은 한 달까지 끌고 갔었을 때 수익률이 조금 더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당장 팔기에는 자리도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시세를 분출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각 섹터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